좋습니다. 정작 수학 교사인 저도 학창 시절 때 수학이 1학년 때까지는 막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학을 우리가 왜 배우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건 작년도 이거 자르니까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반영을 조금 못했는데 정시로 학교를 갈 때 여러분 수학을 반영하는 비율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100점을 받더라도 여러분 국어는 서울대 같은 경우 33점을 반영해 준다면 수학은요? 40점이나 반영을 해주죠. 이렇게나 반영 비율이 높고요. 인문 말고 자연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많이 반영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대학 때문에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 생각하면 왜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을 중요하게 보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충 수업을 들으면서 찾았는데요. 저는 수학의 정석 실력편이 우리 학교 보충 수업 교재였습니다. 여기 머리말을 보시면 첫째,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유레카를 외쳤죠, 여러분. 내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나의 논리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는 공부를 할 때 내적 동기가 충분히 성립해야 충족이 되어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습과 복습 중에 무엇을 좀 더 중요시 여기시나요? 네, 복습 들리기도 하고 예습도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학생 친구들한테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예습이 한 60이라면 복습이 한 40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습을 정말 충실히 잘해왔을 때 수업이 그전과 훨씬 다르게 잘 들어오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그 이후로 복습의 양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습을 잘해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복습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습을 얘기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능동적 학습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과학고를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과학고를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 이유가 그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마 과학고를 준비한다면서 수학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와서는 내가 수학을 조금 더 소홀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아련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은 절대적인 학습량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만약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찍어줘서 시험 준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지쳐져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공통수학 1에 다 같이 지금 배운다 해도 지금 중학교 때 수학 문제를 많이 찍어준 학교에서 지금 계속 성장해 왔던 친구들은 지금 많이 지쳐져 있습니다. 결코 같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예습은 필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가 원래는 지금 여러분 바로 위에 선배까지는 저희가 한 학기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다 함께 진행했는데 도저히 학생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을 좀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공통수학 1 하나만 나가도록 되어 있고 대신 저희가 많은 문제와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학기 공통수학 1까지는 해오되 조금 욕심 있는 친구들은 2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오시는 것을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아직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제가 유심히 봐서왔습니다.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알겠죠? 그 친구.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사고력이겠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개념원리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대수를 배울 때 배우게 되는 하나의 사인 법칙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인 법칙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결론적인 거를 딱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왜 저런 공식이 성립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친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을 다 적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책 한 권을 정독을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독을 통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서 끝나면 되냐?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은데 다 이렇게 적어놓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시험 수학 문제를 주고서 여러분한테 하루 동안 풀어라라고 하나요? 우리가 시험 때? 아니죠. 딱 50분 주거든요. 50분 안에 많은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당연히 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 개념이 암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슬슬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잘 풀린다면 정말 똑똑한 친구고요. 잘 안 풀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한 5분, 10분 고민했다면 당연히 무엇을 봐야 되겠다? 답지를 보셔야 됩니다. 답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도출하는 그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답지를 보라고 하면 친구들은 답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음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가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다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힌트를 얻었으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휘리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가락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여기까지 내가 아이디어를 얻으면 풀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푸는 것까지 적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화 문제를 풀면서 체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체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몸에 딱 달라붙는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띄워서 사이버킥의 공식이 뭐야 이러면 사이버킥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체화가 된다면 이제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답지를 보는 횟수를 현저히 줄이셔야 합니다. 줄이시고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이 풀이 과정으로 왔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해설을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점점 체화의 과정을 넓혀가고 심화 개념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질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한 권을 제대로 푸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양치기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가요? 지금은 저는 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집을 3회독, 많게는 4회독까지 하고 오시면 개념원리 4회독해서 여러분 걸 확실히 만든다? 저 모의고사 1등급은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모의고사 1등급도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아직 개념원리 한 번도 지금 다 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이해, 그 다음에 암기까지 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형별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시고 그것을 계속 심화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풀어나가면서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고 체화했다면 틀린 문제를 우리는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수학 교육의, 수학 여러분의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먼저 저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개념 원리 하나랑 유형별 문제집으로 저는 쌤이 썼습니다. 요즘 애들은 마플 시너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모의고사도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자이 스토리를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을 풀었는데 내가 지금 많이 수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한 것만 제대로 좀 하고 오십시오. 한 것만 3회도 4회도 제발 좀 꼭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이 정도는 안 넘어가도 되겠죠? 이건 제가 직접 여러분 수험생활 할 때 공부했던 책인데요. 제가 50번을 예로 들게요. 50번을 여러분 풀었는데 틀렸다고 합시다. 틀렸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합니다. 체크를 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 말이겠죠. 근데 하루 있다가 풀면 너무 잘 풀려서 한 3일 요 정도 있다가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또 3일이나 5일 있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풀었다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걸 풀었다면 이제 내 거가 됐고 나는 저걸 틀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주를 끌고 넘어가고 시험 기간 때만 살짝 한 번 더 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틀린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도 수학 교사지만 이제 수능이 30번 문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22번과 그런 문제가 막 안 풀릴 때는 몸이 간지러워요. 여러분 막 제 몸을 막 긁고 싶고 안 풀리니까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참고 내가 풀었을 때 그 황홀함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수학에 대한 기쁨을 조금 방학 때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방학 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공통수학원 예습은 필수라는 점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인 학습량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조금 공부하고 수학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수학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겨울방학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꼭 좀 많이 던져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고고 생활이 뒷받침되려면 즐거운 좋은 수학 점수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기숙사 공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해서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유인물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유인물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좀 깨지거든요. 일단 기숙사